불편할 수도 있는 근황 토크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네. 오늘 하루만 해도 추미애 관련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요. 네. 추미애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네.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만둔다라는 보도가 엄청 저도 쏟아졌거든요. 기사 봤어요. 예. 네. 근데 또 좀 전에 봤더니 응.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또 났어요. 그런 기사도 있고요. 이 뭐가 진실입니까? 아니 뭐 진실이라기보다 네. 애초에 제가 좀 육선 의원이 이 상임위원장 맡는 게 좀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 전례가 없죠. 네. 또 2번씩이나 맡는 전례도 없고 제가 고사를 했어. 다른 훌륭한 분 많다. 나는 좀 다른 준비를 하겠다. 이미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다 이랬어요. 네. 그런데 일단 맡아달라.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이 사태의 엄중함 그 당시 굉장히 좀 비상시이기도 했고 네, 뭔가 맞아요. 수습해야 되고 네. 이 또 당내 그 중진이 마냥 그 당의 상황을 모른 척 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면 이제 맡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그 얘기는 했었죠. 네, 제 의지를.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시대 과제 뭐 12.3이 엊그저 1주년이 됐고 그렇습니다. 너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안 잡혀갔잖아요. 아. 내란죄로 재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다투면서 더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그 전담 재판부법 등 네.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좀 하고 좀 당도 여유를 좀 찾고 그런 후에 이제 저도 가급적이면 이 여러분들과 함께 월드컵 경기도 볼 수 있고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가 여기 왜 나오나요? 그리고 울려버렸네. 프로야구 볼수 경기도 있고. 즐길 수 있고 깜짝 놀랐네. 네, 이런 세상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주로 그 수원 KT, 수원 삼성 경기도 볼 수 있는 곳으로 수원에서 경기도 볼 수 있는 여기 도당위원장이 또 계시고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네. 우리 법사위원장님은 네. 사실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는데 지금 당장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도 있고 요게 이제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매듭을 좀 짓고 나서 월드컵 경기도 보겠다. 수원에서 보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수원에서 보실 겁니다. 월드컵 경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네. 매블쇼 애청자와 함께. 그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 그 쉽지가 않네요. 우리 의원님의 정치 네. 행보는 참 언제나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빨리 예를 들어 출마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택받고 그리고 큰 일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경기도 만들고 이건 나쁜 게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경기도 본인 만들고 당장 해야 될 일을 또 매듭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초가 아까운 시기인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조금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거네요. 네. 네. 매듭 지을 일을 매듭 짓고 경기도 보러 가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한 게 저는 사실 요즘 이게 매일매일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제 불안감이 너무 좀 지나친 불안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윤석열, 네. 사법부, 검찰 얘네들이 꼭 뭐 짜고 안 짜고를 떠나서 얘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가령 이재명 정부의 힘이 약간이라도 떨어지면 언제든 반격을 하겠구나 하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네. 실제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윤어게인 계속해서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내면서. 그리고 사법부의 준동 지금 어마어마하죠. 네. 검찰 항상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요것들을 결국은 해결을 해주는 것은 국회밖에 없어요. 맞아요. 국회고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들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감기처럼 똑같아요. 정말로 뭔가 떨어질 듯 하지만 내 몸이 약해지고 관심이 멀어지고 함부로 활동하는 순간 다시 살아나거든요. 감기로 좀 약한 것 같고 거의 암 수준의 것들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꼭 이게 작당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심전심으로 그들끼리의 세상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니까 네. 우리가 거기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사법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에 앞서서 추경호 얘기만 짧게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정재 판사가 추경호 영장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이 추경호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이정재 판사가 특검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네. 계속해서 추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사람을 진짜 열받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에도 잠깐 다뤘던 질문 일단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정재 판사가 특검 쪽에 의총 장소를 바꾸는 게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랑 꼭 관련이 있냐? 매우 관련 있다.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 표결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원내대표 하는 역할이다 이놈아. 이런 질문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 홍장원이 싹 다 잡아들여 전화 받았다는 거. 네. 1분 24초예요. 근데 추경호는 2분이야. 그리고 추경호가 2분 통화하기 바로 직전에 조지호랑 통화했다니까. 맞아요. 윤석열이 그때 뭐 했냐? 야, 정치인 싹 다 체포해.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추경호한테 전화했다니까.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거기서 전화를 받았을 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추경호 같은 경우는 전화를 안 받았으면 모를까 받았으면 내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찬성하는 행동으로 나서거나 둘 중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무슨 거기서 자 계엄을 할 때 지금 내가 언제부터 계획을 했었고 그때 당시 누구누구 가담하기로 했었고 지금 국회 해제할 때 지금 정석수가 뭐 과반수가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니까 몇 명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화 받는 순간 그 사람이 윤석열이면 나에게 앞으로 윤석열이 계엄을 성공할 경우에 대비해서 윤석열 눈에 잘 보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막아야 되느냐 어느 쪽을 추경호 선택해요? 그렇습니다. 조지호 그리고 잠깐만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추가로 알려진 것까지만 확인하고 네네네.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네. 어이없더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거 본 사람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어요? 이거를 아니 증언자가 있겠어? 저는 이게 와. 제일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사전 모의를 했더라도 몰래 하는 건데 네. 그걸 다 떠나서 법리적으로요.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전에 내란 수개하고 공모를 해야만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거 저건 아무 의미 없는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법리까지도 아니고요. 법의 구성 요건에도 없고요. 이거 형법 교과서의 초기에 앞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만약에 내가 곽수산 씨가 도둑질하려는 걸 알고 집에서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곽수산 씨는 제가 문을 열어줬다는 걸 몰라요. 네. 그러면 저는 나쁜 짓을 한 걸까요? 아닐까요? 이건 저는 역시 곽수산 씨가 설령 도둑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너는 도둑을 도운 거야, 공부한 거야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법리예요. 네. 이게 둘이 안 짰더라도 그건 내란 중요하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요. 윤석열이 조지호나 이렇게 쭉 전화해서 무슨 얘기 했느냐. 내가 포고령인데 이제 그 들어간 사람 다 잡아라. 포고령 위반이야.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요. 네, 조지호에게. 예, 포고령 위반이다. 네. 포고령에 국회 및 정당 활동이 전부 다 금지한다가 포고령 1호잖아요. 네. 따라서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포고령 위반이니까 잡아들여라.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추경호 의원한테 무슨 얘기 했을까요? 포고령 위반이니 들어가면 안 되니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지. 그게 맞잖아요. 네. 그냥 거기서 무슨 뭐 평상시에 뭐 하던 얘기 뭐 내가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미리 얘기 안 해줘서 미안해. 자,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서 판단을 해줘요. 원내대표로서. 지금 이 포고령이 정당 활동,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위헌이야. 그러면 잡혀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안 들어가는 게 맞아? 아니야. 헌법에 맞춰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 어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의 수순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야 공모한 적 있어 없어? 본 사람 있어 없어? 이게 질문입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정재 판사. 이정재. 네. 오히려 그 정보를 줬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럼요. 윤석열은 네. 추경호의 동의를 뭐 얻고 말고를 떠나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군이 투입될 것이고 군이 그 의결 정족수 과반이 안 되게끔 끌어내거나 있는 사람은 체포를 할 건데 너희들은 별도로 있어. 그러니까 예결위 회의 장소로 가라거나 또 이제 당사로 당사로 옮기라거나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그런 범행을 인지하고 해제를 방해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에요. 매우 합리적이죠. 우리 추미애 의원도 판사 출신이야, 이정재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안 나올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나올 맞아요. 도리가 없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일어났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한두 개가 아니잖아.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희대, 천대엽이가 대놓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도 조희대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조희대 요새 말 잘하더라. 아주 계엄 다음 날은 한마디 못하더니 요새 아주 뭐 공기반 소리반으로 그냥. 말 잘해 요새. 자,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장들이 관련해서 또 입장을 냈거든요. 네. 입장 한번 좀 볼까요?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 내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 사법부가 종교냐 뭘 자꾸 믿으래. 믿어달래. 그리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부탁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내가 맨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직위원이가 예를 들어 윤석열이 사형 선고하면 문제가 다 사라지냐? 아니죠. 아니잖아. 네. 있는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풀어준 거, 윤석열 재판부를 직위원에게 지정해서 맡긴 거, 그리고 재판 지연시킨 거, 직위원이가 재판을 장난스럽게 한 거, 네. 직위원이가 룸살롱 접대 받은 의혹 네.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자꾸만 물타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 아까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장들도 이게 위헌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법원장 회의에서 비로소 지난 내란이 위헌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계엄 직후에는 할 말도 제대로 못했었고 오히려 계엄 터지자마자 법원이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한 회의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있는 게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인데 법원장들 국회에 나와가지고도 그 누구도 지난 계엄이 내란이라고 말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네. 자기네들 일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위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말 잘해. 그 믿고 안 믿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국민들 최근에 그 조사해 보면요. 세상에 국정원보다도 낮아요.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또 얘네들은 내란은 지금 재판 중이라서 내란이라는 말을 못 쓴대.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통과됐어? 네. 근데 이건 위헌이라고 딱 얘기를 그러네. 해버려. 이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이놈들 진짜. 정말. 그리고 요 죄송합니다. 네. 신설 법안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신설 법안이 신뢰를 훼손한 적이 있어요? 본인들이 훼손을 국민의 신뢰는 당신들이 이미 다 깎아먹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법부의 독립 그다음에 상권 분립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권력을 맡겼는데 니들이 마음대로 할까봐 세계없이 견제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행정부고 입법부가 우리는 견제받는 곳이 아니야. 신성한 곳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 화는 여기까지만 네. 되고 네. 현실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번에 입장을 냈거든요. 입장을 그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좀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네. 이제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제 수정안 제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냐? 요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 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추천이 아니라 판사를 추천하는 사람들의 추천입니다. 네. 자, 구성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가 추천하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또 추천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합니다. 몇 명씩 추천을 하는 그 거예요? 3명씩 이제 추천을 한다는 세 건데 명씩.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 추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인데 왜 사법부에 개입을 하냐 이런 거예요. 행정부가 왜? 예, 알아듣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논리를 이제 한 방에 깨는 현실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대법관, 대한민국 대법관, 네. 대법관의 임명 절차를 보면 되는데요. 대법관의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거든. 자, 그렇게 쫙 보면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들어가 있잖아. 대놓고 들어가야 돼요. 외부 인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네 자꾸 억지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위헌 소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요거는 좀 위헌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반박하는 논리가 특검법은 특정 재판부의 관할권을 주어왔다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 왔는데 왜 이번에만 지랄이냐 뭐 이런 논리들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전문가들 나와 계시니까요.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요게 어떻게 갈 건지까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판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을 추천할 뿐인 것이고요. 그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뭐 그다지 이 법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거슬린다면 뭐 얼마든지 그것은 이제 법사위만 통과했지 아직 그 본회의 본회의 남겨두고 상정 있으니까. 과정이 있고 본회의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수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나요? 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 여지가 요건 있다라고 말씀을 수정됩니다.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조금 그 진행하시다가 보면 이제 이 대상을 1심도 포함시키느냐의 여부. 1심은 이미 여러 재판부가 이진관 재판부는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재판 공개도 중계를 활발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반면에 노상원 재판 이런 그 내란 수괴와 핵심 공범들을 재판하는 직위원 재판부는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도 아예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정작 내란 음모 기획에 깊이 과담된 노상원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한 이 우려도 있고 해서 그 1심도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법에는 1심도 전담 재판부로 보내는데 네. 그것은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해당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뭐 굳이 강제하지 않은 이상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것도 뭐 대체로 항소심 신급부터 2심 신급부터 전담 재판부로 하자라는 논의 주장이 오늘 의총에서 좀 전개가 됐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두루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서 수정의 여지가 있다. 그것도 이렇게. 이제 수정 갑니다. 네, 네, 네. 지금 그러면 문제 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다 수정을 하네요. 대안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음을 네, 또 밝혔고 네. 탄력적으로 하겠다를 네 그래서 정작은 뭐 이것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저는 그 바로 직접적인 항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법개혁 전반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사법개혁의 입구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이제 그 법원 행정처가 네. 그 법원 행정처가 사실은 다른 나라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 업무 독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정인사 예산은 사실은 이 다른 데서 다 돌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만 인사 예산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인사권이 대법원장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내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다 그 직위원스럽다가 사실은 조희대스럽다잖아요. 네. 직위원 혼자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수원 3인방 영장 기각하는 것도 그 정말. 개별 판사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 조희대 재판부의 특징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네. 것이 바로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에 조희대를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이것을 그 사법행정위원회 제도로 가서 좀 개방적으로 하자. 평판사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구조를 설계했는데 그 법원 행정처 폐지라는 것에 몹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건 거기에 가 있군요. 울고 싶은데 마치 뺨 때린 격으로 이게 동시에 이제 법안이 논의되다 보니 제일 첫 번째 올라간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는 사실은 이게 이미 한 7월 그때부터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달 걸려서 숙성되고 또 위헌 소지가 거의 없게끔 논란의 소지를 거의 없애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된 건데 마치 이걸 그 무슨 뭐 이 당내 강경파가 이 여론을 다 배제하고 몰고 간 듯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사법 개혁을 좌초시키겠다 하는 고도의 프레임 걸기 작전이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네. 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들었거든요. 네. 법원의 독립은요. 개별 판사들이 자유로울 때 더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처럼 조희대,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대법원장이 바뀌면 조희대 코트, 김명수 코트 이런 식으로 법원들이 스스로 이름을 불러요. 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 이름을 따서 법원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그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그걸 깨려고 하니까 반발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내란재판부법 못지않게 우리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왜곡죄 이것도 긁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니들이 우리 판사님들을 건드리겠다고? 그것도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거예요.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법사위에 지금 통과된 안건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네. 그거를 자꾸 문제 삼으니까 또 문제 삼으면 현실적으로 골치 아파집니다. 네. 그래서 문제 삼는 것 뭐 본질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네. 댓글에는 그러다가 또 누더기 법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좀 있네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누더기 그런 법안은 건 되지 아니고. 않도록 할 것인데요. 본질과는 이제. 관계없는 것들만.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우리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시비가 원래 시비거리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네. 나중에 보면 다 무죄예요. 그러나 무죄인 사람도 기소는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이것도 뭐 실제 위헌 소송 시비를 건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골치 아프니까. 현실적으로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윤석열이 그 풀려나는 거 아니겠느냐. 네네, 석방되는 거 아니냐인데 네. 실제 그렇게 막 선동하는 분들도 있고 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더라도 그 재판이 정지될 수는 없어요. 그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그 기간은 그러니까 정지되더라도 정지되는 그 기간을 구속 기간에 그러니까. 산입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네. 오해서 하는 거야. 네. 재판은 정지되는데 네.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석방할 우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네. 근데 또 그 그 재판 정지도 판사는 이게 긴급해. 국민들이 빨리 신속한 재판을 바라고 있어. 이러면 정지를 안 시키고 갈 수도 있어요. 네. 판사의 재량에만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형법이 내란 외환죄는 대통령이라도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기소도 될 수 있는데 기소된 재판이 진행이 중단 없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헌법 위헌 법률 제청을 제기하더라도 네. 그게 헌법 84조에 맞잖아요. 그죠? 네.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에 맞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 범죄가 그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중대하다라고 보기 때문이니까. 네. 그러니까 긴급한 이유로 이 재판 정지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대하다는 이유로도 재판을 정지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라라고 제가 입법 발의를 하나 해놓고 지금 이 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결론을 빨리 안 내고 질질 끌면 안 되니까 네. 위헌 법률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 달 내에 빨리 끝내라 기간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 동안 그 재판 진도가 나가서 그것이 나중에 실제 위헌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무효다 하더라도 그간 이루어진 소송은 한 달여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또 뭐 그 안에 선고는 또 전국 재판이어서 네. 또 그것은 선고할 수가 없어요. 이 위헌이다 이렇게 심판을 제기하면은 네. 그러면 뭐
이 사소한 여러 가지 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 행위가 무효되는 기간은 지극히 짧기 때문에 네. 기왕에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만드는 이유는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이건 역사적인 과제다. 그렇습니다. 예, 말끔히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발본색원하자 이런 네. 취지가 관철되려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후에 기소되는 사건들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그 재판 중인 거 기소된 거 이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심부터 차분하게 일관성되게 계속적으로 전담 재판부가 맞는 게 합리적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1심부터 하자 그랬는데 네, 막 이걸 막 문제 삼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수정합니다. 약간 이제 양보해 보자. 자, 그러면 의원님. 네. 내일 본회의에서 이거 처리 안 하나 보네요. 그러면 네, 일단 내일은 내일 아니에요? 안 합니다. 내일은 네. 아니다. 네. 하나하나 왜냐하면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기 때문에 들어보자 수렴 했으니까. 네, 네, 그럼 네. 내일은 아니고 네, 네. 조금 더 이 부분 이제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 문제는 이 다듬겠다 이렇게 하고 민주당이 많이 이제 의견 수렴할 이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뭐 위헌이다고 떠든다면 이것은 이 법에 대한 불만보다는 앞으로 올 법원 행정처 문제 등 사법개혁을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법조 이기주의자들의 밥그릇 싸움이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하시면 그렇게 알면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이대 하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조이대 하나 때문에 뭔 고생이야. 그러니까요. 와, 속이 터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짜증 많이 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속 터지고. 근데 이게 참 간단치는 않아. 이게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니까. 예. 근데 뭐 대한민국이 뭐 검찰도 그렇지만 70년, 8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그동안에 사법부 사실 법원이 신뢰를 그렇게 잃게 된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특검이 잘못된 기소를 했으면 과잉 수사하고 잘못된 억지 수사를 해서 잘못 만들어놨으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놨으면 법원이 거기에 맞서 예를 들어서 풀어주거나 제대로 공정한 재판을 했으면 그렇게 법원이 신뢰를 잃지는 않았을 텐데 법원은 오히려 검찰 뒤에 숨어서 자기들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왔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또 믿어달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직위원 조이대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덕분에 손볼 수 없었던 사법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고쳤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참에 고칠 수 있으면 그것도 큰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열받는 거는 방송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그 논객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내란 전담 재판 플러스 사법개혁 관련 얘기하면은 와 사람을 완전히 뚜껑 날아가게 합니다. 도대체 조이대가 뭘 잘못했냐? 진짜?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막 다 나열해요. 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저도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말 싹 바꿉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다고 해갖고 사법부를 흔들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계속 무한 방법이야. 왜 그러냐면 그 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는 틀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거 법원이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 부분들은 그 안에서만 살아오니까 그것도 고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고 법원이 할 수 있는 권한, 법원의 제도도 국민이고 국민이 정한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건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87년 이후로 쭉 법원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마치 이거는 신선불가침의 제국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냐 물어보면 기다려 봅시다. 뭘 기다려? 참 한가한 소리하고 앉아 있네. 아니 그러니까 조이대 사법부의 이 동문서답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조이대 사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야 니네 못 믿겠어라고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신뢰 방안을 내놔야 없잖아. 되는데 니네 못 믿겠어 그럼 독립 니네 못 믿겠어 그럼 독립 니네 못 믿겠어 그럼 또 독립 이 얘기만 해요. 근데 이게 왜 사법부를 흔드는 겁니까?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안 내오잖아. 안 내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선 거예요. 그럼 감사한 줄 아셔야지.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판사분들 엊그제 법원장 회의하고 오늘 뭐 판사 회의 한다고 하는데 네. 지난번에도 그 재판 그 파기환송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했을 때 판사 회의 했잖아요. 네. 그때 결론 못 냈죠. 결론 못 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어요. 맞아요. 법원에서 지금 저는 판사들이 안 그런 분도 물론 있죠. 하지만 지금 판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버려놓고 네. 신뢰, 독립
이 동문서답만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흔들기가 아니라 신뢰 방안을 못 내오는 니네는 지금 맞아 싸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근데 거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도 대놓고 답답한 게 법원의 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무슨 교리처럼 그게 무조건 옳은 것처럼만 쓰세요. 네. 법원에서 이런 비판이 있다 그러면 위헌 논란 커, 위헌성 소지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나는 그럼 진짜. 기자 당신이 주인이라고, 기자 당신이 법의 주인이라고. 나 미치겠다니까. 근데 지기현이 윤석열 풀어줬을 때도 이렇게 위헌 논란이 일어나요? 그거는 완전히 불법이거든. 그때는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법원장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야지. 이럴 수 진짜 막 있으니까. 길거리에 나와야 돼. 그때 그리고 내란 때 네. 길거리 다 나와야 돼. 그때는 뭐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입국다. 심지어 지금도 내란이라 말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는 재판 중이라 네. 말하기가 부적절합니다. 아이고. 근데 위헌 얘기는 바로바로 하잖아. 네. 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30년 전인데 딱 30년 전. 그러니까 1995년에는 그 12.12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그 12.12에 대한 재판을 했거든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났거나 한 범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법에 공소시효 배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헌 논쟁이 있었어요. 위헌 법률 제청 청구가. 그러니까 헌법 그때 그때 전원합체 판결 같은데 공소시효를 배제해 버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 배제 논리가 뭐냐 하면 개개인이 네. 범죄 시효에 대해서 갖는 개인적 이익보다는 네. 이 헌법 질서가 그 파괴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복구 그거로 인한 공익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다. 그렇습니다. 네. 97 대법원. 네, 그래서 네. 그것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신뢰 정도는 접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사법 신뢰가 엄청 커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 그때 쌓아진 대법원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내란범을 석방해주고 법을 네. 회개한 논리, 법을 왜곡하고 그래놓고 우리가 또 법왜곡죄 만들으니까 또 자기들을 침해한다 그러고 난리치고. 네. 이것은 사법 신뢰를 까먹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법을 입법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만들므로써 네. 사법 신뢰가 보완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법외국제를 가지고 뭐 옛날에 또 그쪽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옛날에 나치 판사들 처벌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뭐 작동도 안 한다라는데 가서 사실관계 그 통계 좀 보고 오시라고. 2023년에도요 독일에서는 판사 감옥 갔어요. 법 왜곡해가지고 함부로 적용했다가. 지금 검사 판사들 중에서 거기는 여전히 1년에 몇 명씩 감옥 가거나 벌금형 받거나 집행유예 받거나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독일에서는 작동하는 법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옛날 나치 판사 때려잡던 거를 가지고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는 사실과 또 다르다. 사실 왜곡죄도 하나 다 넣어. 사실 왜곡죄 하나 넣어.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이제 저희가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법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기득권의 최상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득권에서 이 조그마한 소리도 훨씬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소음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민들이 답답해서 입법부에 호소한 청원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내란으로 파괴된 사법 정의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네.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그것으로 내란범이 석방되거나 또 뭐 내란 재판이 했던 재판이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은 그 위험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적인 설계를 그렇게 할 거니까요. 또 그게 입법부의 책무이고 권한인 것이고 지금은 입법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네. 가만히 있는 또 반대로 가는 이 사법부에 자극을 주고 사법부가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입법 설계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네. 입법부를 믿어주시고 네. 사법부를 믿어달라는데 입법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네. 조속히 내란으로 인한 이 사법 부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위원장님은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힘 빠지고 힘들 때가 어떨 때인가요?
내부 총질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하게 세게 나오시네 또.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 그런 건 믿지 마십시오. 아. 네, 네, 그러니까 다 소통하고 있고. 소통을 네. 다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가급적 이 법이 나가서 프레임에 갇히거나 또는 뭐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 소통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네. 세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러면 세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저희가 또 오랜 역사가 또 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네, 네, 현실이니까. 네. 실제로 세간에서는 네. 추미애 자기 정치하려고 대통령실이고 뭐고 간에 없이 혼자서 막 밀고 나간다. 엉망진창 만든다 추미애가. 이런 얘기들이 아니 이게 세간에 익명으로. 아니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익명은 믿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힘 빼기고. 완전 거짓이다. 아까 말씀에 저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요거예요. 네. 바로 요 스타일. 요럴 때가 좀 미치는군요. 아주 리얼하게 하셨어요. 힘이 쭉쭉 빠져 이럴 때. 아우 잘한다. 왜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힘이 쭉쭉 빠진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일이 좌초될 거 아니에요. 좌초되겠지, 그러니까 좌초되는 그러면. 건 제 입법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손해일 거 아니에요. 손해죠. 네. 네. 그렇게 안 되도록 이제 최선을 다 한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 추미애가 진짜 정치적으로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쳐. 네. 나는 뭐 그것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 뭐 쳐. 그래서 지 욕심에 막 그냥 밀고 나가. 그러면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욕심 많을수록 그 짓은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네. 근데 이 논리가 일각에선 먹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그 겁니다. 일각이 그러니까 이걸 자초시키려고 하는 일각인 아 그런가요? 거죠. 아. 그래서 저도 답답하니까 안 쉬고 계속 이제 글 써가지고 페이스북 올리고 해요. 네. 하는데 또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봐요. 소통 안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오늘도 기사를 보면 네. 법사위가 대통령실과는 반대 입장으로 맞아요. 조율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맞아요. 있다. 네. 라면서 익명의 고위 관계자 이렇게 써요. 맞습니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어제 분명히 정무수석이 또 입장 밝혔거든요. 그것조차도 언론을 뭐라고 싹 하면 주요 부분은 사실관계가 어긋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안 본 장면에서 또 다른 말 정무수석이 얘기를 한 건 줄 알고 엄청 검색을 해서 없어요. 없더라고. 없어요. 그냥 무작정 그렇게 써. 아니 이게 어. 이제 그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니까 법사위원장 혼자 결정할 수가 없고요. 소위에 넘겨서 소위에서 이제 막 토론하잖아요. 토론하다가 중간에 저한테 또 얘기를 들어봐요. 네. 저한테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 그럼 저는 이런 의견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또 저 의견 가지고 품평을 막 해요. 그럼 자꾸 이제 돌아가면서 의견 내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독재를 할 수 할 없는 수가 거죠. 없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의견이 나왔다고 또 제가 알리죠. 전파를 하죠. 음. 이런 의견이 우리 법사위원들 중에 제기되는데 어떤가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익명 관계자 발표 안 하겠다. 근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은 아직도 익명의 고위 그렇게 관계자예요. 나와. 아직도 그렇게 그리고 나온다고. 이제 마지막에는 얘는 그만 말씀 좀. 입법 사법 행정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하셨고. 한 만큼 또 책임도 예. 있고.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 네, 네. 근데 그거는 또 사실과 다르대. 와, 돌아버리. 또 내가 이렇게 하잖아 오늘.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그 추미애가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말하겠냐? 또 이렇게 뭐 끝도 없어.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과는 끝을 여기서 내겠습니다. 인사. 근데 네. 반드시 네. 이 사법부 관련해서는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 호응하는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